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아레나 4월호 승용군 화보 지난 시간에 보셨죠?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페이지까지 읽었었는데 마지막 질문이요. 하지만 싱어게인에서 커버한 곡들은 당신만의 색깔로 편곡되고 소화돼서 새로운 노래를 듣는 것 같았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느꼈던 부분이죠. 그랬더니 아이러니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조금 짜증이 날 정도로 하하하. 가장 편곡적인 재미를 느낀 건 치리치리 뱅뱅이었죠. 모든 곡을 적극적으로 편곡했지만 그 곡은 정말 산산조각 내어 재조립해 만들어냈던 무대예요. 우리가 승윤군을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그걸 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질투가 원동력인 가수라고 소개하기도 하죠. 가수이기 앞서 좋은 리스너기에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어떤 가수들을 질투해요? 얼마나 어떤 그 뮤지션들의 노래들을 많이 들어왔냐고 묻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다빈치도 미켈란젤로를 질투했는데 제가 질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저는 브리팝 세대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브리팝이 뭔지 제가 또 찾아봤어요. 처음 듣는 용어여서 브리팝은요. 1990년대 초반 영국에서 발생한 얼터너티브 락의 장르래요.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고요. 한 가지의 음악 스타일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넓은 스펙트럼으로 분광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얼터너티브라는 단어가 대안, 대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를 대안하고 대체하느냐면은 주류 음악 시장의 뭐 상업성이나 규칙, 관습적 사운드들을 거부하는 그런 음악적 태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승윤군의 음악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브리팝 세대여서 이런 분들 노래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비틀즈부터 U2, 오아시스, 블러 같은 영국 밴드들을 무척 좋아해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안 듣죠. 구성이 단조롭잖아요. A, B, A, B, C, B 같은 진행에 악기가 추가되는 정도. 그런데 저는 그런 단조로움이 좋아요. 그 안에 지글대는 감정들, 분노가 섞여 있는 게 있죠. 승윤군이 좋아할 만하죠. 지글대는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노래 떠오르시나요? 개인주의 떠오르시죠? 지글댈 주파수가 은하수를 다 채울 거야. 이런 그 가사 생각나시죠? 앞으로도 지글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승윤군이 저는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싱어게인 초반엔 칭찬을 낯설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래 응답받지 못한 데서 오는 체화된 체념이었을까요? 맞아요. 체득된 체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비주류에서는 주류 음악 같다고 하고 주류에서는 완전히 비주류네 라고 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음악이었으니까 초반 라운드에서 들었던 칭찬은 낯설어서 좋게 보셨나 보다 라고만 여겼어요. 그건 지금도 좀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걸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아직도 그래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체화된 것들이 몸에서 떠나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재평가할 때도 오겠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언젠가는 진짜 명곡, 명반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머릿속에는 이만한데 보여드릴 때는 쭈뼛거리는 게 습관이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체화된 체념 때문에 하지만 마음속엔 좀 더 큰 게 있어요. 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승윤군의 저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력으로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웅 수집가라는 곡은 제가 가장 일찍 접한 이승윤의 곡이에요.
누군가를 우상화하고 숭배하다 오점을 찾으면 부수어버리는 현 세태를 잘 반영한 노래라 생각했죠. 한마디로 누군가를 삭제하는 캡슐 컬처라는 말도 있잖아요. 캔슬 컬처. 삭제하니까 캔슬이죠. 캔슬 컬처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세태인데요. 이런 세태들을 승윤군의 노래들 들어보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테마로 삼는 사랑에 대한 그런 가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했던 게 점심어택 G.O.D가 진행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 굳이 진부하자면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랑해라는 단어를 이제 예전에도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됐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송민군 노래는 정말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가사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없고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일기 같은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다 이런 세태들에 대한 그런 세태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풀어낸 그런 노래들이고 그래서 승윤군이 굉장히 젊은 그 뮤지션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말이 딱 맞네요. 다만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무서운 세태인데 누군가를 날 대변해줄 우상으로 만들어 과도하게 찬양하다가 작은 흠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부수어버리고 대중이란 이름으로 파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폭력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 이유와 이 사람이 다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좀 다른 것이네 말이죠. 라고 정확하게 현 세태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는 정말 특별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승윤도 우상화의 대상이 되었죠. 어때요? 긴장되나요? 라고 물었더니요. 저는 차분합니다. 우상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제 것이 아닌 많은 요소들이 지금의 절 멋지게 포장해주고 있지만 이 포장지는 언젠가 벗겨질 것임을 알아요. 회사엔 누가 되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하하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제가 이렇게 만든 영상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승윤군을 잘 몰랐고 최근에 알았고 방송으로 봤고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승윤군을 만났잖아요. 다 멋졌어요. 그래서 멋지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승윤군 입장에서는 자신이 멋지게 포장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승윤군이 아마 저 영상 만들면서도 그런 거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승윤군이 나라면 내가 아는 나랑 이렇게 누군가가 포장해주는 나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누군가 다 있잖아요. 내가 알고 가장 나를 잘 아는 나랑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봐주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나랑은 굉장한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갭도 있을 수 있는데 승윤군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요. 그 생각을 제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다 똑같은 보편적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승윤군은 분명히 멋진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갭이 있는 거야 당연하고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승윤군하고 팬들 사이에서 또 이 세상 사이에서 지금 허니문의 그런 기간일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결혼해서 살아보면 허니문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삶의 결이 또 달라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승윤군하고 팬들 사이에 또 세상하고의 사이에 또 그런 결이 지금의 이 허니문 기간 동안의 결이 또 달라질 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부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까지 내다보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승윤군은 승윤군답게 그 다음도 잘 살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동년배 시인들과 친해 보이더군요. 최지인 시인의 시 1995년 여름을 가사로 한 노래가 좋던데 굉장히 아픈 노래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인천 양조장 2층에서 지인이랑 그 시를 낭독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꼴불견처럼. 시인들의 행사에 초대되어 시로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 최지인 시인이라 친해졌죠. 양한달 시인과도 가까워요. 전 처음 들어보는 시인들인데 아마 젊은 시인분들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어서 음악이 시에 도움을 받거나 배울 점도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가 가장 앞선 노래라고 생각해요. 시는 가장 1차적인 음악이죠. 그 안에 리듬도, 인간도, 세계도 있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꿰고 있죠. 당신의 SNS에서 웃은 두 문장이 있어요. 아마 인스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카고 사람들은 씩하고 웃는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 게 아니고 재즈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아무도 못 번다. 말맛을 살리는 문장력이던데 글 써볼 생각은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인스타를 못 들어가는데요. 저도 인스타가 열려 있는데 아이들이 열어줘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막내한테 승윤군 인스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 인스타를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오래돼가지고 비번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서 적어놓지도 않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는 못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들어가셔서 승윤군 그 인스타에서 굉장히 그 정말 이런 지금 이렇게 보여준 이런 너무나 승윤군다운 그런 그 유머나 뭐라고 해 위트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그 영상으로 하나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흥미롭게 봤었는데 승윤군은 굉장히 그런 위트나 그 가사의 경지도 그렇고요. 유머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가사의 경지처럼 굉장히 저 위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승윤군이 글을 써보면 당연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벌써 책 굉장히 많이 쓰신 작가시잖아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가사의 경지를 보면 당연히 글을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쵸?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저는 이런 걸 아즈개구로 퉁치는 것에 대해 통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퉁치지 않아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시인분들 보기엔 허접하지만 종이책에 로망이 있어서 책을 써보는 게 꿈이긴 합니다. 제 블로그 이웃분 중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님, 유재현 작가님이 쓰신 종이책의 위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부분 읽으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이책에 대한 로망이 승윤군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는 분명히 쓸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책 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밴드 알라리 깡숑 라이브 영상을 보면 생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신나던데요.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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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부를 때 저는 제일 신났는데 보컬이 카혼을 치기도 하고 기타리스트가 보컬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장면을 봤는데 카혼이 그 타악기 종류 보셨죠? 여러분 영상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우린 밴드라기보단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연합에 가까워요. 각자의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는 진짜 음악 친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죠. 라고 애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뉴스룸 인터뷰 때도 말미에 그 72호 가수들로 그 밴드들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멤버들. 저는 그때 굉장히 찡했는데 평생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음악 영향을 받고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윤은 뭘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날이 서 있으면서 포용도 할 줄 아는 것. 자기만의 날을 무뎌지지 않게 품고서 많은 걸 끌어안으며 사는 사람을 볼 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날만 서 있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지만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자기만의 지향점을 향해서 꿋꿋이 잘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티스트로서도요? 라고 물었더니요. 맞아요. 싱어게인을 통해 대중에게 닿을 수 있는 경험을 했죠.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음악을 염두에 두면서 제 시선의 날카로움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쑤시고 다니겠다는 건 아니에요. 날이 서 있다는 건 그 반대편도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많은 팬분들이 바라고 있는 점을 승윤군이 스스로 잘 간파하고 마음에 두고 팬분들의 바람 이전에 승윤군의 그 지금까지 지켜온 세계가 이 세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갈 거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승윤은 뭘 믿나요? 라고 물었더니요. 전 초콜릿을 믿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초콜릿 이상의 형이상학은 없어 라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시집이 있어요. 저는 한순간의 행복을 믿어요. 지금 이 순간처럼요. 라고 얘기를 맺고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얘기하는 카르페 디엠 더 확장하면 메멘토 모리 이런 삶의 경지까지 생각이나 시선이 벌써 가 있고요. 뻗쳐 있는 젊은 뮤지션이고 아마 이 한순간의 행복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아는 벌써 삶의 그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대단한 그런 젊은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가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도 굉장히 또 생각해보게 되는 점들이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인터뷰들에서 어떤 얘기들을 해줄까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승윤군의 세계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응원하는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윤군으로 인해서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